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실TV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물센터가 많잖아요. 물센터 중에서도 특히 이게 서울과 가까운 근교에 이렇게 서울의 뭐 남부텀이라든가 이런 쪽에 분사를 두고 보통 이제 농인이나 이천, 광주 이쪽으로 해서 거의 1시간 내의 근거리잖아요. 군포라든가 이런 쪽에 공장이라든가 자기 물류센터를 두고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 쿠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3페이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풀필먼트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행을 맡기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제조업체 또한 제조 시설을 갖추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OEM이나 ODM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물류센터 운영 자체도 인원을 채용하고 또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자기들은 오로지 기획하고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겠다, 영업만 집중하겠다, 나머지 우리는 다 맡겨달라, 우리 전문 풀필먼트 그런 물류 유통 쪽의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경우가 분업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아직까지도 상온 창고가 많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짓다 보면은 거의 큰 물센터를 짓게 되면은 몇 층은 냉동, 그다음에 냉장, 그다음에 상온, 실온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딱 한 10,0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그런 물센터 건물만 진짜 치더라도 보통 이제 대부분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식품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냉동을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일자리도 꾸준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솔직히 몸이 뼈가 시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가서 그렇지 냉동 일자리는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런 게 벌어지는데, 점점 그런 상온 창고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많이 짓더라도 그 대규모 그런 거 별로 없고, 이렇게 보면은 냉장이나 냉동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냉동,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냉동, 진짜 그런 쪽을 취급하는 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일을 해보다 보니까 냉장 쪽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10도 정도니까요. 근데 마이너스 20도 되는 그런 냉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단히 옷을 준비하고 또 마인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330 이상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동이면. 냉동 수단 같은 것도 별도로 있기 때문이니까, 또 간혹 가다가는 냉동이 또 계속 하시던 분들은 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또 워낙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계속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좀 어쨌든 시력도 괜찮아야 되고, 안경 끼면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죠. 냉장만 가도 안경 끼면 불편한데, 그런 게 없으시다면 오히려 냉동이 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식자재를 다룬다거나 어떤 음식을 다루는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상온 창고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2배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데, 또 자기가 그거를 다 자기가 그거 짓고 이렇게 준비자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사업을. 근데 이제 그냥 맡기는 게 솔직히 속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 보험도 다 들어있을 거고요. 자기는 그냥 오래 기획하고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답니다. 이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검수하고 이런 데 보면은 어제 유통기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센터가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되거나 약간 그럴 때 하다 보면은 냉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뭘 찔러본답니다. 그래서 그 온도 같은 수치 같은 거를 찍어보는 게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도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그 유지 보온력이 떨어지는 그런 냉동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냉장, 냉동 이렇게 해서 상호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자기가 임대해서 막 쓰고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또 그래서 클레임이 걸리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예.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데로 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다른 업체를 의뢰해가지고 다 가게 되고요.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 냉동 창고 임대주와 거래를 했는데 이게 냉동력이 부지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사업자적으로 이렇게 클레임이 걸려다 버리면 계속 거래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건물 임대잖아요. 뭐 CJ라든가 어떤 그런 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예, 그런 걸 개선하지 않으면은 그게 냉동이 떨어지니까 예, 냉동력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다른 곳을 옮겨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그게 좀 오래되거나 예를 들어서 시설 유지 보수가 안 되면은 냉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제품에 손상이 이렇게 그런 피해가 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냉동도 잘 안 되고 제품에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거래처에서 그걸 빼는구나 이런 걸 조금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냥 들은 얘기를 한번 전해본 건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대행 업체에서 냉동력을 떨어뜨릴까 이건 그냥 풍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인원들도 또 이제 뭐 축소가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냉동 창고에서 뭐 취업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예. 솔직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그렇다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은 예. 그런 클레임도 걸릴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점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